효과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전에 출시된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삭센다를 이제 처방받아서 맞아본 적이 있어요.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박사님,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그 약 진짜 좋나요? 그 약이 뭐죠? 요즘 핫한 다이어트 약 위고비가 있잖아요. 필요하세요? 박사님, 개간에 정할 생각해서 혹시 자,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그거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전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나 비싸요? 그럼요.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위고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유명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위고비 그리고 삭센다 같은 친구들은 주사형 식욕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인 GLP-1의 유사체입니다. GLP-1처럼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되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임상시험 결과에서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약사님, 아까 전에 위고비가 최소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비싼데 효과 그렇게 대단해요, 이게? 효과 대단한 것 같아요. 비만, 과체중 환자 대상으로 이제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함께 위고비를 투여해서 68주 동안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평균 한 약 15% 정도 체중 감량이 있었다고 해요. 같은 회사에서 이전에 출시된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임상시험만 한 11개 정도 시행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체중,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동반 질환들과 상관없이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비만 치료제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사님, 아까 전부터 계속 삭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비만 치료제인데 위고비랑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삭센다랑 비교를 하면 성분은 GLP-1 유사체로 작용 기전 자체는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약물 투여 횟수인데요. 삭센다는 좀 작용 시간이 짧아서 매일 1회 투여해야 하는 약제이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작용 시간을 좀 길게 해서 매주 한 번씩만 맞아도 되는 이제 편의성을 좀 높인 약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위고비가 효과가 좀 더 좋고 그리고 투약 편의성 자체가 더 좋아진 제품이어서 사실은 비만 시장에서 현재는 꿈의 비만약으로 좀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꿈의 비만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한 4, 5배 정도? 오젬픽, 마운자로 이런 이제 친구들도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또 좀 이제 비교해 드리자면 오젬픽은 위고비랑 동일한데 적용 대상 자체가 제2형 당뇨병을 가지신 환자분이 적용 대상이고요. 마운자로는 이제 GLP-1과 이제 GIP라고 하는 또 비슷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중작용을 해서 좀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위고비는 비만인 사람들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어떤 기준의 사람들이 쓰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서 허가한 투여 대상은 이제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이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이 BMI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 환자가 투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고비를 맞는 최소 조건은 BMI가 25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증상이 있으시면 이 질환들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써도 되나요? 될 것 같으세요? 피디님, 제가 방금 2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근데 제 얘기 안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피디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위고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상 체중이거나 아니면 정상 체중 이하의 좀 마르신 분들이 미용 목적으로 좀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요. 임상시험이라든지 허가받은 모든 투여 대상은 과체중 이상의 비만 환자입니다. 정상 체중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시험이라든지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확립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금하셔야 합니다. 아셨나요? 네. 선생님, 그 위고비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이제 알겠어요. 다이어트 후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요요 때문에 스트레스가 참 많은데 요요가 없나요? 요요가 없을 수 없죠. 이제 사람의 몸은 일정 유지 상태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약을 끊게 되면 포만감이나 식욕 억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습관대로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당연히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었는데요. 위고비를 20주 동안 이제 투여한 참가자들이 한 11% 정도 이제 체중을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룹을 나눕니다. 위고비를 지속적으로 이제 투여할 그룹과 그다음에 위고비를 중단하는 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나머지 48주 동안 시험을 했는데요. 위고비를 48주 동안 이제 투여한 그룹은 추가적으로 한 8% 정도 체중 감량을 더 했고요. 나머지 위고비를 중단하고 위약으로 전환한 이제 그룹은 기존 이제 빠졌던 체중의 한 7% 정도가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약만 의존해서 하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요요 현상을 이제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꿈의 약이라고 아무리 했지만 결국 운동이라든가 식욕을 꼭 동반해야 된다. 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할 수 없는. 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 설명서 그거 정보 거기 안에 보면 다 보조요법이라고 써 있어요. 체중 감량의 보조요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저칼로리 식이요법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거기에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약을. 선생님, 그 위고비를 쓰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위고비도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요. 투여가 안 되는, 제한이 되는 대상은 이제 12세 미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성인만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임산부, 수유부 안 되고요. 중증의 간 질환을 가졌거나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금기입니다. 이형 당뇨, 그래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가진 분들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위고비가 이제 위장 운동과 소화를 좀 지연시켜요. 그래서 이제 포만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혈당 감소에 관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이 구토, 메스꺼움,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요. 또 식욕을 좀 억제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억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피로, 두통, 어지러움 같은 증상들도 흔합니다. 또 위고비가 이제 혈당 감소에 관여하는 이제 인슐린을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또 혈당 증가를 시키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혈당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췌장염이라든지 아니면 담낭질환, 신부전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꿈의 비만약이지만 좀 주의가 필요한 약이기도 합니다. 슬슬 이제 연말이 다가오긴 하잖아요. 회식 자리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살이 찌잖아요. 그런데 그때 맞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네. 위고비도 맞겠다. 위험하긴 한데 혹시 좀 효과가 있을까요? 될 것 같으세요? 또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될 것 같으세요? 위고비 투여하실 때 음주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와 이제 위장 운동을 지연시킨다고 했잖아요. 술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당연히 분해가 천천히 되겠죠? 그래서 숙취도 좀 오래 가고 이로 인해서 간에 부담을 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의 부작용이 이제 구토나 메스꺼움이라고 했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이제 더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위고비 하실 때는 이제 음주는 절대 하시지 않는 걸로. 다이어트면 음주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 소비도 꽤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는 다른 다이어트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우선 이제 다른 다이어트 약과 함께 드시는 것에 대해서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같이 드셨을 때 작용은 증가할 수 있지만 사실 부작용도 그대로 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다른 다이어트 약과의 병용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맘대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입증되지 않은 거를 내가 시도하기에는 내 몸이 너무 아깝지 않나. 스스로 임상실험을 하시는 그치. 근데 너무 위험해요, 사실은. 이롭거나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입증된 그런 상태로 일단은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괜히 그래서 임상시험이 나온 게 아니고 적용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약사님, 지금까지 위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위고비에 대해서 약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효과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과체중 그리고 고도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로 처방을 받아서 이제 투여하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오남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한 보조 수단이지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요요 현상도 올 뿐더러 이제 많은 부작용들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함께 만약에 내가 위고비나 이런 다른 비만 치료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제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예전에 좀 약간 제철 맞은 꽃게처럼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삭센다를 이제 처방받아서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막 속도 안 좋고 늘 포만감에 차 있어서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안 하니까 이제 뭐 체중 감량 효과도 좀 더딜 뿐더러 약을 끊자마자 이제 다시 또 제철 맞은 꽃게처럼 다시 올라와서 그 상태로 좀 유지했던 기억이 있고 결국은 운동과 식이를 통해서 이제 조금 날씬해졌거든요. 적절한 식이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함께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이제 평생 숙제라고 하죠. 저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뭐 위고비 그리고 그 이상의 이제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식이요법과 이제 운동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건강하게 다이어트해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팅일 수도 있죠. 네? 치팅일 수도 있죠.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네.